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8% 늘린 1조 7,99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첨단 산업과 재난안전, 복지 강화를 중심축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조 7,999억 원, 올해 예산 1조 6,547억 원보다 1,452억 원이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예산을 첨단 산업과 K관광, 재난안전, 기본사회 등 4대 전략에 집중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3. 안전, 첨단, 균형의 4가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돌봄 교육이 전체의 42.3%로 가장 많고 산업경제와 농수산 분야의 19.7%, 재난안전 분야의 13.6% 등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16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5억 원과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 사업 29억 원, 방축도 전력 공급 개선 사업 15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또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4천억 원 발행을 비롯해 공공배달에 8억 원, 동네문화카페 15억 9천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조성에는 212억 원을 투입돼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첨단 산업의 성장은 지역 상권과 시민 경제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산업의 결실이 지역 내 소비로 순환될 때 비로소 진짜 경제, 군산형 균형 경제가 완성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60.1% 증액됐습니다. 구암지구와 신풍, 나운동, 경포천지구의 2013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복지 예산도 확대됩니다. 가사 서비스 지원에 3억 6천만 원과 꿈씨앗 키움 사업 6억 6천만 원, 꿈탐험 지원 17억 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6억 1천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육상과 수상, 해상 풍력을 아우르는 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어청도 해역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도 추진됩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안은 군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산 폐철도를 활용한 4개 테마숲이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는 산림청과 국가철도공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다음 달 중순 시민에게 완전 개방할 예정입니다. 군산 철기숲은 지난 2022년부터 160억 원을 투입해 폐선된 철도 유휴 부지를 도시형 생태 보행로로 재탄생시킨 사업입니다. 4개 테마숲은 사정 삼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폐철도 2.6km 구간 가운데 지난해 활령림과 어울림 2곳의 테마숲을 조성한 데 이어 나머지 테마숲인 여유림과 추억림을 완공했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42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정보 등 추진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옥고농미 항쟁의 산실이었던 농민 야학이 기록화로 첫 공개됩니다. 군산대 역사학과는 항쟁 98주년을 맞아 11월 28일까지 황룡문화관 갤러리에서 역사 콘텐츠 체험 전시회를 열고 농민 야학 기록화를 처음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이용규 가옥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농민 야학의 정신을 관람객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용규 가옥은 일제 토지 강탈에 맞서 싸운 조선 선비의 기록이 남아있는 드문 유산으로 지난 7월 향토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이 국회의원에게 핵심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 예결위원,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고령진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밀용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국립의용 소방대 연수원 건립 등 시민안전 기반 확충의 시급성을 건의했습니다.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 안에 실내 수영장과 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월명 국민체육센터는 1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집니다. 내부에는 길이 25m, 6레인을 포함한 수영장과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시는 다음 달 설계 공모를 진행해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종합센터 신축 건업 매장이 완공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 신축 공사를 마친 수산물 종합센터 건업 매장이 내부시설 정비와 입점 준비를 거쳤습니다. 건업 매장은 본관동 신축 당시 예산 부족으로 제외됐다가 도비 등 37억 원을 확보해 노후 건업 매장을 철거하고 현대적 판매 시설로 재정비했습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 이전 후 이듬해 2만 7천 명, 지난해 4만 5천 명이 찾아 한 해에만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군산의 중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로컬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참여했는데요.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소액이지만 목표액의 120%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종이 위에 그린 단팥빵 캐릭터, 단팥꾼이라는 이름이 붙고 열쇠고리와 지비치로 만들어졌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한 디자인은 폐병 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키링이 만들어졌고 군산을 상징하는 동백꽃은 지역 업체와 협업해 동백냥이라는 이름이 붙은 굿즈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산 삼북중학교와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진행해온 로컬 굿즈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은 군산의 상징과 역사를 조사하며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조사와 스케치, 디자인 작업을 거쳐 굿즈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진행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군산에 관련된 어떤 굿즈를 만들지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소비자가 어떤 굿즈를 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은 함께 만든 굿즈를 클라우드 펀딩에 도전했습니다. 목표액은 50만 원.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첫 펀딩은 목표액의 110%를 넘겼고 이후 진행한 두 차례 펀딩 모두 목표의 120%를 넘겼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판매에도 나섰습니다. 군산여행과 시간여행 축제에서 부스를 열고 굿즈를 소개하고 판매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려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원래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낯선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은 학생들에게 군산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의 시화나 지역 번호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군산의 시화가 동백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에도 변화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험 활동이었지만 디자인과 제작, 판매 과정까지 직접 겪으면서 창업과 디자인 분야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기획부터 판매까지 한 군산 지역 굿즈, 학생들이 만든 광복 80주년 업사이클링 키링은 다음 달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나운 3동에 내년 3월 생활 SOC 복합시설에 대한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원가 심사와 입찰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108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시니어 신활력 제작소 리본클럽으로 음파 호수공원과 연계한 고령자 건강, 문화, 복지 시설입니다. 한편 나운동은 고령 인구가 가장 많지만 노인 복지관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군산시가 스마트 도시 솔루션 사업으로 내년까지 130여 곳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시에 따르면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횡단보도 5곳과 스마트폴 11곳, 실시간 신호 제어 13곳, AI 이상음원 선별관제를 구축합니다. 시는 내년 초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이달 초 재개했던 군산사랑 상품권 5% 특별 캐시백이 보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군산시는 5% 캐시백을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8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모바일형, 카드형 상품권 결제 시 5%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시는 이번 캐시백 재개가 단기간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1등 어촌 숙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40여 개 마을 가운데 62곳을 심사해 12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신시도 어촌마을은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신시도 어촌마을은 쾌적한 숙박 환경과 친절한 시설 운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박 30 민박 패키지는 마을 수산물을 활용한 어촌 박상과 민박을 결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캐릭터 갑토리와 갑오징어 맥주 브랜드 갑맥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원으로 업체와의 사용 기준을 마련해 갑오징어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과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갑오징어 방류 행사와 갑맥 파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 갑오징어는 전국 위판량의 9.2%를 차지하고 개체당 단가도 일반 수산물보다 2.8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군산시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86명을 비롯해 복지형 일자리 152명, 특화형 일자리 19명 등 모두 279명을 선발합니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군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1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성산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명절과 연말마다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인 SGC 에너지가 소령동과 미성동에 5kg 김치를 각각 120박스씩 총 24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김치는 소령동과 미성동의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달됐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이웃들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